네, 안녕하세요. 대치면 후캠퍼스에서 대진고 영어 전담하고 있는 박재형입니다. 25학년도 대진고 2학년 중간고사 분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대진고 2학년 중간고사 난이도는 조금 중상에서 상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데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진짜 시험 보는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난이도는 이제 3개년치 기출을 살펴봐도 너무나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시험 못 받아도 낙담하지 마시고요. 진짜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의 점수나 객관식의 점수 몇 점은요, 계속 3개년치 정도 봤을 때 동일하게 냈으니까 요 정도는 크게 이변이 없었지만 난이도가 이변이 너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어려웠냐? 전반적으로 평이한 유형이었어요.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우리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이유는요, 딱 요거, 초고난이도의 어휘를 사용해서였거든요. 그 고난이도 어휘라고 하면 이제 지표를 좀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어휘 지표라는 건 렉사일 지수라고 있어요. 근데 렉사일 지수 1200에서 1300 사이, 그 사이 수준이 이제 고2에서 고3 수준의 어휘들이에요. 근데 이제 렉사일 지표를 살펴봤을 때 1350의 어휘들도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휘를 읽다가 너무 모르겠어 하다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았나 라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두 번째, 요 문제 같은 경우 서술형 문제였는데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약간의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오류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문제였습니다. 뭐였냐면 능동을 수동으로 동사 변형이 필요한 구간에서 비동사를 제시하지 않아 상당히 혼란이 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지 하면서 서술형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요약문 키워드 명사 자리 추론, 단순 암기가 아닌 지문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서 응용을 가능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쌤이랑 같이 요약문을 대비했고 그리고 요약문을 풀렸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현장에서 저와 같이 호흡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이걸 여기까지 이 단어를 여기서 써야 돼요? 혹은 선생님 이 단어는 될까요? 하면서 제가 이제 판가름을 좀 해줬지만 하면서 실제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딱 한마디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서술형이 2학년 올라가면서 단순 암기로 타개가 불가능합니다. 2학년 때는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요약문을 풀어내야 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줄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시험이다. 근데 서술형 부분이 원래 어려웠어요. 1학년보다 2학년이 어려운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그것보다도 더 어렵게 냈으니까 그게 조금 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선제 길이가 상당히 길었어요. 진짜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제를 읽다가 객관식을 읽다 보면 주관식을 손을 못 댄 친구도 있을 거고요. 물론 객관식을 다 풀고 주관식도 얼추 풀었어 하면서 검토하려고 딱 가보면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친구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상 1등급 컷은 89점에서 92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1학년 때는 좀 많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현 2학년들 기준 1학년 때 굉장히 높았어요. 1등급 컷이 막 98, 99, 뭐 서술형 조금 틀린 거 하나 정도 감점당해서 98, 99 막 진짜 많이 가도 97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와서 친구들이 이제 3개년치 기출을 봤을 때 23년도, 22년도, 21년도 봤을 때 평균 1등급 컷이 한 96, 95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현저히 내려간 점수예요. 그 이유는요. 여기 위에 총 4개의 지금 해당되는 내용들 때문에 예상 1등 컷이 너무 내려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나 92점인데 혹은 91점인데 혹은 나 94점인데 라는 친구가 있다면요. 그 친구들은 마음 편히 먹고 1등급이니까 다른 시험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출제 오류의 문제인데 서술형 1번입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서술형 1번에서 영작을 하는 거였는데요. 해석은 고추, 감자, 토마토는 남아메리카의 특정 지역에서만 소비되었다라고 나오고요. 이걸 영작하는 문제였고요. 조건 1, 보기에 있는 단어만 사용할 것, 중복 사용 가능. 조건 2, 필요시 단어를 문맥 및 어법에 맞게 변형할 것 하면서 문장 자체에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물론 본문에도 서술형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보기에는요, 비동사가 없습니다. 자, 이걸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어차피 어법 변형이라 맞잖아. 그러면 수동태로 변환하면 어차피 비동사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제 생각에 이건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게 아닐까. 비동사를 넣지 않아 놓고서는 수동태로 돌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행위지 않을까. 특히 조건 1번에서도 걸리니까 이게 또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 오류, 실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유발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여태까지 오류가 있었던 문제는 중복 정답이 있었지 이렇게 뭔가 영작을 할 때 빼놓고 나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정답의 경우는 답안만 맞게끔 직접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답안만 맞게끔 하셨는데 이 영작 부분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객관식 75점,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고요. 어휘의 난도가 편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 너무 쉽고 어떤 어휘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읽는 시간과 해석의 능력 등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지문을 내놓고 1치불1치 문제 10번이죠. 1치불 1치 문제를 보면은 A, B, C, D, E의 어떤 선지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이것에 대해서 추론할 능력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1치불 1치 문제가 이렇게 길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유례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이 시험은. 그래서 친구들이 타개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시험은 맞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좀 넘어가면 이제 요약문, 영작 등 조건들이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유기적인 생각 및 내용의 이해가 완벽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요약문은 유기적인 생각 및 내용 이해가 완벽에 가까워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웠냐? 아니 이게 당연한 거라면 너가 훈련시켰으면 됐잖아, 강사야. 근데도 왜 어려웠는데? 라고 여쭤보신다면 요약문에서는요, 대부분 어떤 키워드 어휘를 가져와서 어형에 맞게, 어법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키는 틀이에요. 어떤 명사가 있으면 이걸 동사격 혹은 형용사격, 뜻이 맞는 부사격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까지 됐냐면 어법 문제도 같이 나왔어요. 빈칸 문제. 요약문 문제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키워드 어휘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다가 그 몇 개가 빈칸이 더 뚫려 있는 거예요. 이 몇 개 빈칸이 어법도 생각을 해야 했던 걸 여기서 못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말 대비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번 시험 유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계속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진짜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즉 다음 대비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저와 같이 현장에서 호흡했던 친구들께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마음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좀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검토가 되어졌을 때 다음 기말 때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만하고 여유롭게 혹은 1학년을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가 2학년 들어서 너무 어려워지니까 점수가 등록폭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혹은 많이 좀 상승은 안 되더라도 진짜 약간의 상승 혹은 내려갈 땐 심하게 많이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우리 수시의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 활용해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검토해보고 태도를 좀 검토해서 고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시험은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여기도 적어놨죠. 유례 없을 정도라고. 센세이션했어요. 그러면 이 시험을 기점으로 우린 기말고사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 쉬울 거냐? 아니면 똑같을 거냐? 어려울 거냐는 몰라요. 자,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조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우리는 예측을 하고 대비해야 된다며.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대비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시험지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즉, 기점은 지금부터 이 시험지가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가 될 거예요. 이 중간고사 시험지를 충분히 타개하고 그냥 쉽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셔야만 기말고사도 무난하게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 요약하자면 기말고사 대비할 때는요. 1번 중간고사 봤던 시험지가 쉽게끔 연습할 것. 2번 태도가 좀 흔들렸고 마음이 불안하고 혹은 마음이 되게 여유롭게 혹은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그 태도를 꼭 검토하고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아직 수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의 기회가 몇 번 있기 때문에 아직 반등의 기회는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년도 대진고 2학년 중간고사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